중개업을 하다 보면 가끔 중개사는 하는 게 뭐가 있죠? 그냥 나온 매물 소개만 시켜주는 꿀직업 아닌가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듣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집 알아보러 다닐 때 속 터질 뻔한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빌딩 같은 쪽에서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안녕하세요. 3부원 이지선 대표입니다. 여러분, 보통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상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거나 혹은 저희가 직접 찾아다녀서 매물을 찾아내고 부동산 사이트나 유튜브에 광고한 다음 필요하다면 기존에 연락 주신 분들께 연락을 돌려서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낸 뒤 가격이나 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건물 중개는 정말 힘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개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곳들은 비교 거래 사례들이 많아서 시세 형성이 쉽고 권리관계에서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매도나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에 비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면 공감이 잘 안 가시지 않으세요?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 겪으셨던 일을 말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건물을 찾아보다가 어떤 협회의 건물을 저희가 중개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용리단길에 위치해 있는데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라 이 건물은 꼭 제가 담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매도를 진행하려고 관계자분께 물어봤는데 이게 협회 건물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쉽지 않았어요? 협회는 이사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 이사진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건물을 팔 수 있는 건데 누구에게 어떻게 팔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제가 이 건물을 매도하려면 이사진의 동의를 하나하나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가격에 어떻게 매도를 할지 PPT를 만들어서 이사회가 소집된 날 그 20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됐어요. 발표까지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런 협회 건물은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게 조금 달라요. 결국 그때 이사진 앞에서 왜 팔아야 하는지, 지금이 적긴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매각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대답을 해야 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어요? 이제 시작점에 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 건물은 매수 예정자가 이미 있었던 상태였어요. 전면도 굉장히 넓고 위치도 좋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 세세한 조정을 하고 가격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끝난 건가요? 이 건물은 협회 건물이라 쉬웠지만 보통은 명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명도 과정이면 네, 일반 주택과 다르게 이런 건물은 매도할 때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명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명도 과정은 쉽게 말해서 건물을 비워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누가 건물에서 쉽게 나가려고 하겠어요? 임차인 하나하나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요. 만약 저도 제가 그 건물의 임차인이었다면 쉽게 안 나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건물주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건물주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래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피곤한 과정을 직접 하시려고 하시진 않으니까요. 특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나가는 걸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용적으로 합의가 정확히 되어야 명도 진행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심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또 거기에 오고 가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100% 엮이게 되니까 이런 금액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워낙 많습니다. 할 게 진짜 많긴 하네요. 사례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겠죠? 네.
근데 대표님,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건물이 그렇게 면접까지 보실 정도로 좋은 곳이라면 그 협회는 이 건물을 왜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 건물의 입지는 정말 좋지만 내부는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협회 사옥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 설비도 노후화돼 있어서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건물이라는 게 위치만 보고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활용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직접 쓰기 불편하면 그 건물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 같은 경우는 공익의 목적이 있으니까 건물 관리에 계속 돈을 쓰기보다는 매각을 하고 새 사옥으로 옮겨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죠. 확실히 이것만 봐도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건물 중개는 단순히 매물을 소개해주는 꿀직업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명도 협상을 하고 금융구조 조율도 해야 되고 세무와 법무까지 다 챙겨야 하는 복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사되었을 때 보람도 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후에 더 재밌는 중개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